다이어트 하실 때 주변에서 누가 이걸로 살 뺐다, 아니면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들께서 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좀 나랑 맞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런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자 오늘 의학적인 이야기, 논문,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유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주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6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 즉 가장 안 좋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안 좋은 것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랑 액상과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이어트 하면서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맥주 한 잔 정도는 안주 안 먹으니까 괜찮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과일 주스나 과일이 들어간 어떤 건강한 주스, 매실청이나 유자청 이런 것들도 종종 드시죠.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얼마 안 되더라도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술이랑 액상과당은 둘 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은 술이나 액상과당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지방을 태우는 연소작용을 멈추게 돼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잔 칼로리 얼마 안 되는 거 먹더라도 처리하는 동안에 지방 연소를 하지 않게 되고 살이 빠지는 지방 연소 스위치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심결에 먹은 맥주 한 잔, 해독 주스 이런 것들이 지방 연소 스위치를 끄는 격이 되니까 탄산음료나 술 대신에 탄산수, 레몬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걸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과자나 초콜릿 등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아침 대용으로 먹는 저칼로리의 그래놀라는 시리얼, 프로틴바, 단백질 쿠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유화제나 액상과당,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액상과당은 첫 번째로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저칼로리 다이어트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가공이 될 때 유화제나 보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애들을 먹게 되면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장내 환경을 해쳐서 비만,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로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을 해쳐서 살이 찌게 되는 몸으로 만들게 돼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삶은 달걀이나 플레인 요거트 등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식이나 미숫가루, 빵처럼 탄수화물을 갈아서 만든 음식들이에요. 떡, 면 종류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제해서 만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되고, 흡수가 빠른 만큼 인슐린 분비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면 신체는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뱃살이 더 찌게 돼요.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귀리, 현미밥, 삶은 고구마 같은 섬유소가 있는 탄수화물을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위는 식물성 정제 기름이에요. 요즘에는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더 활용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식물성 정제 기름을 먹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치킨 샐러드에 들어가는 치킨을 튀길 때, 닭가슴살을 구울 때, 샐러드에 들어있는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같은 거에도 정제 기름이 들어가고요. 이런 정제 기름은 냉압착, 그러니까 그냥 짜면은 기름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통해서 녹인 이후에 정제를 하게 되는데,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할 때 기름의 산화 독소랑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됩니다. 독소랑 트랜스 지방을 먹게 되면 염증이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인 염증은 가짜 식욕을 생기게 하고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제 기름보다는 올리브 오일이나 기버터, 고온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 조리를 할 때는 아보카도 오일 등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올리브 오일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서 조리를 하는 기름으로 더 적합해요. 다섯 번째는 우유인데요.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아요, 우유가. 대신에 인슐린을 강하게 분비하도록 하는데, 아까 안내드렸듯이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 연소를 억제하고 지방을 오히려 저장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가스가 차게 되거나 비염이나 여드름 증상이 심해지고 피부가 가렵고,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는 동일하니까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된다면 고강도 운동을 한 이후에 회복을 할 때 정도 좀 제한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를 완전 식품으로 알고 애용해 오셨다면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오히려 지방을 축적하게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제한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익히지 않은 생채소 혹은 생샐러드입니다. 식물에는 항영양소가 있어요.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몸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건강한 분께서 가끔 먹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겠지만 계속 샐러드만, 그것도 익히지 않은 샐러드만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적되면 좋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섬유소와 휘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샐러드를 여러 번 먹었을 때 배에 가스 차거나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샐러드로 먹었는데 오히려 가스 차고 변비가 해결되지는 않고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한다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또 한 가지는 세척을 한 상태로 완전하게 포켓으로 포장되어 나온 샐러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세척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세균, 병원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계속 그런 걸 활용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은 상추나 양상추처럼 성질이 순한 애들 위주로 가끔씩 복용을 하시는 건 괜찮고 오히려 몸에 좋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드신다면 데치거나 아니면은 샤브샤브처럼 열 처리를 하신 이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해서 이미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놓치고 몰랐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칼로리만 계산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해를 끼쳐서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지방 대사가 오히려 꺼지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이 다시 도로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내드린 대로 나쁜 것들만 좀 피해주고 하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고 군살들이 자동적으로 더 빠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면서 지속 가능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